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평화로 보이는 한 마을. 아이들도 웃음꽃 만발. 그런데 이 모든 평화를 깨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뚜베. 아침에도 짖고 새벽에도 짖고 24시간 이러고 있으니 빌라 주민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빌라가 떠나갈 것 같다고. 모든 기운을 목으로 받아도다 불꽃성대 뚜베. 짖고 또 짖고 나는야 계속 짖는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집. 어떤 문제를 지닌 친구일까요? 네, 신학의 제작진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우렁찬 목소리. 야단 법석인 걸 보아하니 피디님 오늘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응? 너도 있었니? 아이고, 하얀 친구와는 달리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녀석. 안 물어. 물진 않아. 아, 짖는 소리가 엄청난데요? 네 너무 심하게 많이 짖어가지고 친구야,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라. 응? 결국 강제 음소거. 이제 조용해졌으니 가족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차 신혼부부 2달 후에 출산을 앞둔 동료 뚜베 보호자 서은경. 김재범입니다. 부부와 똑 닮은 뱃속의 아기까지 달달한 신혼집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가족. 오동통한 뒤태, 짧은 다리에 비해 늘씬한 팔등신 허리, 구릿빛 피부에 건강미 뽐내는 요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소리 사냥개로 활약하던 닥스 헌트. 이름은 뚜베고요. 이름에도 샤샤샤 어여쁜 소녀예요. 그리고 새하얀 이 녀석은 말이죠, 애교 만점의 참한 성격을 가진 이름하여 폼에 있는 그녀 복녀예요. 그러하다 흑과 백 정반대의 성격의 두 마리, 둘 중 문제개는 네개요. 원래 닥스훈트 특성이 울림통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짖음이 너무 강하고 처음에는 강아지니까 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고. 처음엔 잠을 좀 못 자서 새벽에 자꾸 짖어서 너무 저희가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네가 문제였구나. 짐작은 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조용한 녀석. 아까 많이 짖어서 좀 피곤한가? 좀 예고를 하고 짖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요즘 못 짖었죠. 네 이따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러고 있다가도 갑자기 짖을 수 네. 있거든요. 언제 짖을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 말고 지켜보세요. 졸리다. 그때 자세를 고쳐 앉는 제작진. 아이고, 뭘 어쨌다고 지금 짖는 거니? 야, 이 녀석 슬슬 시동 거는 건가요? 드디어 목청이 터집니다. 녀석의 목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3데시벨, 화물차 엔진 소리와 같은 수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고막은 테러당하기 십상. 아우, 제 귀에서도 피 나올 것 같은데요. 조용. 보호자가 말려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뚜베 데시벨. 잠시 감상하다 가실게요. 계속 짖죠? 야, 안 되겠다. 닫자. 안 되겠어. 온
동네 사람들 다 그거 하겠어. 와, 끝이 없는 녀석의 짖음. 어질어질할 정도인데요. 말은 또 잘 듣네요. 잊었어. 앉아. 남편의 불호령에 기가 죽은 녀석. 왜 잊었어? 하지만 원인도 모르고 혼내봤자 소용이 없죠. 짖는 건 안 되더라고. 뭐 때문에 어떻게 짖는지를 모르니까. 헛짖음이 원래 강하대요, 닥스훈트가. 귀신 있나 싶어하고 아, 그럴 때 있어요. 진짜 귀신 있는 줄 알고 짖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거 듣고 짖는 건지. 에이, 설마 귀신이라뇨. 개라면 짖는 게 당연하지만 정말 이 녀석 가만히 있다가도 허공에 대고 짖기까지 합니다. 두배야. 정말 귀신을 보는 걸까요? 두배야. 낮밤으로 계속되는 짖음 때문에 뚜베네는 동네 민폐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이웃의 민원이 접수되죠. 빌라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빌라가 떠나갈 것 같다고. 밖에서 들릴 경우를 보니까 이게 진짜 한 100m서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사 온 지 3개월째 여기서도 위태위태합니다. 답답한 보호자도 녀석의 짖음을 막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막아요. 새나게 애청자인 보호자. 방송에서처럼 짖는 뚜베의 앞을 바로 막습니다. 과연 효과는요? 그 정도는 어림없대그. 해! 아무리 막아봐도 요리조리 피하며 짖는 녀석.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호자. 비장의 무기를 갖고 나서봅니다. 클리커 언제 보셨어요? 요 근래에 봤어요. 최근에요? 네. 이야, 보아하니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나로 말할 보호자의 손에 들린 이것은 바로 클리커. 딸깍 소리 안 보던 목청 좋은 대형견도 조용하게 만들었던 마법의 도구.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못 들었나? 다시 한번. 얍! 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뚜비야, 이거 안 들리니? 이 소리를 반응을 안 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뚜베! 들리는데? 그걸 누르면 짖는 것 같은데요? 원래 클리커 딱 한 번만 들려주면 집중하고 얌전해져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통하질 않네요. 망했어요. 나는 저거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포기했으면 좋겠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터그놀이. 이렇게라도 입을 막으니 이제 좀 살 것 같죠? 만삭의 보호자. 그렇게 힘 빼면 안 될 텐데 안 놀아주면 짖고 짖으면 시끄럽고. 아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배야, 언제쯤 그 입 좀 다물을래? 얘가 좀 이래봬도 사냥개라 그 얘가 힘이 세요.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더 안 돼요. 되게 근육질이 근육질. 이게 다 근육이에요, 진짜. 근육. 그냥 뜬금없는 녀석의 명품 복근 자랑.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면 짖음이 덜할까. 시간 될 때마다 산책도 자주 한다는데요. 가슴줄도 매고 산책 준비 끝. 자, 이제 나가볼까요? 그런데 이 녀석 나오자마자 짖어대기 시작하더니 어이쿠, 달리는 차를 향해 짖어대며 달려듭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저번에 목줄 한번 풀었다가 사고 날 뻔했어. 사고 날 뻔해서. 극한 산책인데요, 극한 산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나 사람들이 드문 시간대에 맞춰 산책을 나온다는 부부.
거리에 자동차가 사라지자 녀석 제 세상 만난 듯 짧은 다리로 질주를 합니다. 이건 왜? 덤벼라 세상을!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 아이들을 본 남편이 뚜베의 줄을 통제합니다. 왜 그러는 거지? 저렇게 애들한테도 저렇게 달려들어요. 아하, 자동차든 사람이든 모두 달려들고 짖어대는군요. 이렇게 코앞에서 아이들을 맞닥뜨릴 땐 그야말로 심장이 콕 내려앉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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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여기 다 어린애들이 많아서 갓돌 지난 아이들도 있고, 여기 앞집에가 아기가 저희 다 여기 아시는 분들인데 한번 왔다가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를 보더니만 달려들어가지고 이마에 찍힌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저도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애도 문제지만 여기 빌라 사람들한테도 완전히 민폐죠. 한편 시종 짖어대는 뚜베와 함께 사는 또 다른 반려견 복녀는 괜찮을까요? 완전 극과 극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하나는 너무 조용하고 하나는 너무 시끄럽고. 그러네요. 분명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항상 저러고 있어요. 얘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뭘 해도 항상 진짜 저 자세를 유지하는 편이에요. 혹시 뚜베 때문에 복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지마 여기. 공룡 만지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 자꾸 오나요? 네. 이렇게 와요. 오다가 복녀만 계속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막 계속 바라봐요. 못 오게 하면은. 복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뚜베. 불타오르네. 잠시 후 복녀를 내려놓자. 안돼 얘들아. 안돼 그만. 싸우면 어떡해. 잠깐 안고 있었을 뿐인데 녀석 무서운 질투의 화신이었네요. 시끄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질투로 인한 공격까지. 안 그래도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지닌 복녀이기에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하네요. 얘도 파양을 한 3번 정도 겪고 제가 4번째 주인이라 그래서 왔을 때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한 1, 2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얘가 온 거예요. 뚜베가 이제는 집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얘한테 좀 안 뺏기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힘으로 밀리는 걸 자기가 좀 안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얘 다음 자기가 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좀 짠해요, 얘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말썽꾸러기 뚜베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 바람 잘 날 없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경 씨네 친정 식구들인데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뚜베와 함께 살았었죠. 저희 보고는 그래도 좀 덜 짖어요. 거의 안 짖죠, 식구들한테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를 위해 종종 들러 개들을 돌봐준다는데요. 오늘도 산책을 대신 시켜주기로 합니다. 동네를 떠나 그들이 향한 곳은 자동차에 달려드는 뚜베 때문에 차 없는 공원으로 나섰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라 더욱 신나 보이는 복녀. 아 너무 신난다. 피톤치드. 내 워킹 어때요? 역시 산책은 공원이 최고야.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뚜베 괜찮을까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걱정이 앞서는 보호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체력을 자랑하는 뚜베. 내 앞을 먹으면 다 부셔버릴 거야. 풀냄새도 맡고 이제 좀 산책을 즐기는 모습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저 아이들의 눈엔 귀엽게만 보이는 뚜베. 관심을 보입니다.
와, 이 녀석 예쁘다고 다가오는 아이들한테 이빨까지 드러내며 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서야 원 산책이고 뭐고 산통 다 깼어요. 그만하자. 오빠가 잡아. 사람 없는 데로 올라가자. 여기 안 되겠다. 결국 5분 만에 산책 포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컴백홈. 많은 주의가 필요한 네. 심하게. 심하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욱 걱정인 보호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뚜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이렇게 두 배. 돌봐주신다고 들었는데 한 3, 4개월은 맡겨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걱정이긴 해요, 많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뚜베. 어쩌면 좋을까요? 이유 없이 온 동네 떠나가라 종일 짖어대는 민폐감 뚜베. 게다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겐 문제 해결이 절박한 상황. 과연 뚜베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등장하는 우리의 개통령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뚜베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달려갑니다.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run. 미안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빠른 발걸음으로 뚜베네를 찾은 강훈련사. 저기 죄송한데 고막 조심하세요. 자, 우리의 불꽃성대 뚜베. 훈련사님, 맘 단디 먹고 여러분도 귀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뭐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짖지? 괜찮은데? 너의 본성을 보여줘, 뚜베야. 잠깐만요. 냄새 좀 맡고 가실게요. 스멜. 착한 개네요. 안 착해요. 안 착하다고요? 착한데? 낯선 사람 보고 너무 많이 지게 돼서. 그렇지. 이렇게 짖어줘야 뚜베죠. 아, 이 자식 또 시작이네 이거. 훈련사님, 얘 좀 말려봐요. 녀석의 엄청난 소음에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강 훈련사. 근데 훈련사님, 왜 보고만 계세요? 빨리 그 맛을 부리셔야죠. 아이고, 나는 닥순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닥순투다. 정말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닥순투라고 비글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짖는 거 아니에요? 짖는 소리를 태교하고 있어. 엄마 아빠보다 야, 네 소리를 먼저 하겠다 야. 아이고, 뚜베야, 너 목도 안 아프니? 인사 좀 하자. 쉿, 조금만, 10초만, 어? 앉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임신을 하셔서 네네. 한동안은 친정으로 네네. 간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친정에 지금 계신 동생분들이 지금 네. 오신 거구나. 맞아요. 뚜베를 예뻐하는 친정 식구들도 이러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만지면은 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만지면은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이 짖을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셋째 분이 잠깐 일어날까요? 딱 서서 그냥 강아지한테 걸어가. 훈련사의 말에 따라 뚜베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친정 동생. 네, 딱 서셔야 됩니다. 또 따라갈게. 좋아요. 또 따라갈게. 보호자가 다가서니 당황한 듯 숨는 녀석. 그러다가 멈출게요.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여기 계세요. 드디어 나선 강 훈련사. 뚜베를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지? 누가 이 사람 좀 말려봐. 저리 가. 이런 응원을 받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 너도 이상하지. 지금도 보호자님 저 사람 이상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호자님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이 일어서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요. 훈련사를 피해 큰 소리로 짖었던 건 투정 부린 거였군요. 내 편인 보호자가 사라지니 어쩔 줄 모르는 녀석.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이 친구는 좀 짖는 게 심하니
줄을 먼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짖는 게 좀 덜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해볼게요. 네, 앉아보시죠. 솔루션 내내 짖으면 곤란하겠죠? 일단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 줄을 메어봅니다. 체크할 때 줄을 안 하시죠? 뚜베 녀석 벌벌 떠네요. 하지만 짖지 않으니 조용은 하네요. 지금 이 친구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이제 짖어야 되는데 못 짖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짖는 걸 뺏었어요. 얘는 왜냐면은 이렇게 가까운 상태에서 짖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뚜베야, 너 오늘 각오 단단히 해야겠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헤쳐 볼까요? 먼저 뚜베의 가장 큰 문제. 낮이건 밤이건 시종 짖는 바람에 가족들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민폐였죠? 대체 왜 이렇게 짖었던 걸까요? 짖는 걸 보니까 음율이 없네요. 음율이 와와와와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발적이잖아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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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약간 습관 같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뚜베의 짖음. 어쩌다가 짖는 게 습관이 된 걸까요? 얘가 득음을 한 건지 한번 터지기 터졌어요. 시작을 네. 하더니 그때가 한 6개월, 그때가 한 6, 7개월 6, 7개월. 지나니까, 예. 보통 그 시기 6, 7개월이 강아지들한테 의사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때 아기 때 평상시에 내가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짖는 걸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닥스는 또 하운드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운드 그룹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 비글, 닥슨트, 뭐 그레이 하운드 다 하운드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후각도 좋고요, 달리기도 빠르고요, 굉장히 운동신경도 좋은 친구들이어서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6개월 살아보니 짖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짖는 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 성향을 몰랐어요. 또 하나.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뚜베의 또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요. 유독 은경 씨를 잘 따를 뿐 아니라 은경 씨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더 짖어대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닥슨트들은 많이 짖어요. 그리고 예민하고 또 보호자를 너무 좋아해요. 임신은 얘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보호자님보다 얘가 먼저 태동을 느꼈을걸요. 그래서 얘가 저 네. 임신을 제가 몰랐을 때 제 네. 배 위에서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얘한테 보호는 옆에 딱 붙어 있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얘한테 모성애란. 닥슨트는 주인도 좋아하죠. 짖는 거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또 오지 말라는 마음에서 네, 더 많이 짖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더 짖어왔던 거라니 정말 기특하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는 개선해야 할 문제 행동이라는 사실. 지금도 이제 보호자님 얼굴 마주칠 때 뭔가 반응을 보였잖아요. 저 친구는 아마 우리 보호자님이 꽤 만족스러워하고 있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개선해야 할 문제였지만 그동안 보호자들은 뚜베의 짖는 행동에 잘 대처해 왔을까요? 저렇게 말리려고 그러면 훨씬 더 짖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흥분할 때 이렇게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훨씬 더 많이 짖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를 달성했죠. 이러니 안 좋은 버릇이 생길만 했네요. 그리고 뚜베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던 훈련 도구 클리커. 짖음을 멈추기는커녕 더 세게 짖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올레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쓰시나요? 이거요? 짖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거를 이렇게 눌러줘요. 네. 그러면 간심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네. 그때 그러면 간식을 줘요. 저 소리에 맞춰서.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짖으면 그렇지! 간식 주는 거예요. 왕왕왕왕. 전혀 반대의 효과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 보세요. 짖으면서 얼마나 기뻐요? 먹을 수도 있고. 짖고. 좋아. 누르고
또 짖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클리커라는 게 이제 마킹을 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행동에 클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줘서 그 좋은 행동을 마킹하는 거예요.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난. 그죠? 많은 분들이 클리커를 그렇게 오인하시는데 쓰면 쓸수록 더 잘 짖을 거예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예요. 뚜베의 또 다른 문제. 산책 시 아이들만 마주치면 짖고 달려드는 바람에 통제 불가였죠. 그치? 뚜베라면은 아이한테 짖죠. 애들은 좀 보고 싶어서 보는데 애들한테는 그리고 또 달려들어요. 달려들면서까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왜 하필 아이들에게만 이러는 걸까요? 애들이요, 저 젠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3시, 4시 달려가지고 강아지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행동이 부산하다 보니까 성인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언제 나한테 달려올지 모르고 두려우니까 뒤로 가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의 행동이 뚜베를 불안하게 했던 거네요. 기다려. 마지막으로 뚜베의 짖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투로 인한 뚜베의 공격까지 당해왔던 복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때 내려놓는 건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또 보호자님이 저 배가 무거우셔가지고 허리 숙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 제재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저게. 에휴. 보호자님이 말 잘 들으면은 이쁨 받는다고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이쁨 받지 못하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선의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그죠? 보호자님 맞으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야죠. 왜냐면 옆에 지금 저 친구가 이제 또 와서 나를 혼낼 거거든요. 복녀가 안쓰러워 챙겨줬던 행동들이 뚜베의 질투를 더욱 자극시켜왔던 거네요. 이렇게 문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단 하나라는데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안에서 짖는 거, 밖에서 하는 거. 우선은 지금 이 친구 이제 닥스훈트들은 많이 짖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이 친구는 경험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되게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좀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전혀 싸납거나 그런 친구는 절대 아닌데 한번 볼게요. 이제 보통 이런 강아지들을 교육을 할 때에는 그 강아지의 짖는 전체적인 원인을 찾아야 해요. 아마 우리 뚜베가 어렸을 때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한 것,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방치했던 것, 또 보호자님의 임신, 짖으면은 좀 칭찬도 받고 짖으면은 이렇게 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겹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고, 교육이라고 함은 어떠한 행동을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전체적인 것, 나 보호자가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짖을 때 혼내고, 짖을 때 뭐 간식 주고, 짖을 때 이뻐하고, 짖지 않을 때 교육해야 해요. 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교육들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저거 다 새나개에서 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야 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지금 잠깐 제가 줄을 풀어볼게요. 줄을 풀어볼 테니까 어떻게 하나 조금 보게.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 긴 시간 묶여있던 줄에서 자유로워지자 터덜터덜 자리를 피하더니 힘없이 집안을 배회하는 녀석. 아니, 넘치던 힘은 어디 갔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마 지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주변에 돌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집이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집 맞나? 나 어떻게 행동하면 좋지? 이거 고민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무척 당황한 듯한데요. 감독님, 근데 저거 인형 아니죠? 이때 같이 하면 좋은 교육이 있답니다. 일명 집안의 주도권 가져오기. 빠밤. 이때 저라면은 우리 보호자님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강아지 따라갈까요? 곁을 따라다니며 뚜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또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저 친구한테 너가 짖는 건 나는 서부터하지 않아. 너가 짖는 건 서부터하지 않고 이 사람 내가 관리할 거야. 너가 뭐라고 하지 마. 그것만 딱 전달하면 돼요. 아, 집안에서 막무가내였던 뚜베를 따라다니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나 이걸 알려주려는 거군요. 그런데 녀석 보호자가 계속 따라다니자 소파 위로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이 친구 슬쩍 안아서 땅으로 내려볼게요. 보호자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한 듯한 뚜베. 소파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왜냐면 이 소파는 상징적인 거예요. 항상 이 소파에 누워있다가 짖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짖음과 멀어질 수 있어요. 네, 잘하시고. 늘 짖었던 소파로부터 멀어지면 짖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도 멀어질 수 있겠네요. 보호자의 철벽 수비에 제대로 충격받은 뚜베. 뚜베 뭐 상처받은 거 아니지? 다 널 위한 거야. 받아들여. 접근할 때도 약간 커브해서 이렇게. 그러던 그때. 아니 평소라면 바로 짖었을 텐데요. 뭐 이 친구가 짖었겠죠. 예전에는. 별다른 거 안 했어요. 줄 매고요. 여기서 가만히만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짖는 게 없어요. 짖으려고 하는 뭐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짖지 않네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단지 그냥 보호자님하고 잘못 연결되어 있던 것만 이렇게 풀으니까 그래요. 그러고 보니 보호자가 집안을 통제한 후로 한 번도 짖지 않았네요. 그 다음은 짖음을 줄이기 위한 실전 단계. 이번 교육은 반려견이 주로 많이 짖는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훈련사님 노크 2번만 해주세요. 딱. 이 소리는 잠시만 들려도 반려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현관문 소리. 뚜베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짖었네요. 네, 짖었습니다. 역시 현관문 소리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신문선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습에서 짖었던 게 상상되죠. 예전에 이렇게 있다가 막 짖었던 게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때 모양을 바꿔야 돼요. 일어나 보실게요. 딱 일어나서 기다리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친구가 평상시에 누렸던 보호자님의 터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대체 뭐죠?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연습할 땐 제 생각엔 여기서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똑똑똑 뚜베 이리 와. 뚜베에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가서 괜찮아.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훈련사의 설명대로 보호자가 직접 해봅니다. 저 보시고 기다릴게요. 뚜베 이름 부를까요? 뚜베 이름만? 현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이름을 불러 반려견의 주의를 끕니다. 허리 펴고 됐어요. 그때 간식 하나 툭. 잘 따라오면 간식으로 보상.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 직선으로 쭉 가볼게요. 탁탁탁. 강아지가 이 현관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손바닥 슬쩍 보일게요. 이 친구한테. 좋아요. 하품 하나 둘 셋. 현관에 별일 없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인데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문 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닫고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내 냄새만 맡게 해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온 보호자가 아까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반려견을 다른 곳으로 유인. 보호자가 대신 소리난 곳을 확인하면서 네가 오지 않아도 이곳은 괜찮아. 별일 없어. 어떤 소리에도 짖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 예민하던 현관 소리도 극복해냅니다. 칭찬해 칭찬해. 보호자님은 난 이렇게 살 거야가 강하게 보여줘야 돼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너가 적응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저 친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제 사는 방식이 바뀌니까, 대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뚜배야, 억울해하지 마. 다 널 위한 거야. 근데 걔들은 다 적응해요. 걔들은 항상 보호자가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에 걔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 섬이든 뭐 육지든 걔가 다 있죠. 그랬듯이 걔들은 항상 사람이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항상 순응하고 적응해 왔어요. 그러니 가족들 포기 말고 출산일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짖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비장의 무기 클리커. 그 사용법을 몰라 고생했었는데요. 훈련사와 함께 제대로 배워볼까요? 제가 클리커 알려드릴게요. 아까 알려주신 걸 보니까 정말 잘 짖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이 클리커가 이런 거죠. 소리가 나면 간식을 먹게 된다. 소리가 나면 간식을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클리커 소리에 이 친구가 간식을 곧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 클리커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클리커 소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다음 단계는 올바른 행동을 할 때 클리커를 누르고 간식을 줍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바래요. 이 친구는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랄 거예요. 클릭 소리가 났고요. 간식을 먹어요. 뚜배의 경우 소파가 아닌 곳에도 잘 있도록 계집 훈련을 병행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행동을 내가 만들고 싶고 강화하고 싶을 때 클리커를 쓰면 정말 좋아요. 계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 소리도 듣고 간식도 먹고 내 집처럼 편안함은 덤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자, 좀 멀어져 볼까요? 잘 따라온다면 한 단계 업. 과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클릭이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소리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때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죠.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계집으로 향하는 뚜배. 잘했으니 간식 보세요. 우리 뚜배 참 잘 따라오죠? 내친 김에 현관으로 거리를 넓혀봅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다죠. 자발적으로 보호자님이 여기 있을 때 자기 혼자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현관에서도 딸깍 소리를 듣기 위해 집에 잘 들어가겠죠?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봅니다.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 That's right. 이 과정을 통과했다면 다음 단계도 도전해보세요.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는 하우스라는 말을 입힐 거고요. 하우스라는 말을 익히게 되면 이 문을 열고 하우스라고 할 거예요. 여기만 와도 가고 이 문소리에도 가고 내 어서 오세요라는 말에도 저길 들어가게 되면 벌써 세 가지 상황의 강아지는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들어가 있을게. 점점 택배든 뭐 손님이든 밖에서 쿵 소리 나는 것들도 이제 괜찮아지죠. 어떤 외부 자극에도 하우스라는 말만으로 집으로 고고!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하나 줘. 이번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뚜배 사회성.
이에 대한 교육도 배워봤습니다. 너구나. 뚜베와 친해지기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준 귀여운 친구. 친구 안녕. 잠깐. 녀석 어김없이 짖네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까칠한 녀석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이번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무서워? 진짜 먼저 무섭지 않게 제일 안전하게 할 거야. 뭐 다가가거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너무 막 무서워하지는 마. 알았지? 안전한 교육을 위해 넓은 곳으로 장소를 옮긴 훈련사. 들뜬 마음에 달려오는 시호. 교육 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강아지 있을 때는 막 뛰면 쫓아올 수 있어. 좀 위험할 수 있어. 이때 그냥 이 친구한테 손 이렇게 해봐. 아니야, 너무 가까이는 말고 이렇게만 해봐. 그렇지. 그리고 살짝 우리 앉아볼까? 그냥 이렇게 있어볼게. 되게 겁 많은 친구거든. 근데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니 뚜베도 편안한 모습. 아이도 강아지도 놀라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천천히 같이 걸어봅니다. 저기 앉아 있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옆으로 갈게요. 시호가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은 많이 없죠. 거의 대부분 와 하고 이제 뛰어가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이 모습 보여주고 간식 좀 던져보실까요? 여기다가 시호가 좀 던져볼까? 간식? 뚜베라고 하면서 맞아 잘했어. 이 녀석 괜찮은 녀석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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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또 움직일까?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사회성에 무슨 도움을 주죠? 이런 친구가 이제 뭐 달려들지 않고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뚜베 안녕 하고 간식 하나 주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을 통해 같은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 서로의 사회성에 되게 좋아요. 옆에서 천천히 걷는 동안 많이 친해진 듯한 시호와 뚜베. 뚜베. 이렇게 한 명씩 친해지다 보면 아이를 보고 달려드는 일 없겠죠? 시호가 너무 잘해줘서 짖지도 않고 잘 있는다, 그지? 나중에는 간식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던져줘. 네.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애교 많고 착하대. 거짓말 하는 것 같지? 그거 사실이죠? 근데 저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랑 놀기로 했대요. 아, 진짜? 그래, 알았어. 친구랑 재밌게 놀고 갈 때 간식 하나만 툭 던져주고 뛰지 않고 갈 수 있어? 오케이. 가자. 여기다가. 됐어. 그리고 걸어가주면 너무 고맙겠어. 어이, 고맙다. 뛰면 안 돼. 점점 빨라진다. 저러다. 유예 일발. 이거는 사회성은 어떤 마법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조금씩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가 짙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사회성은 마법이 아닌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셨죠?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너무 많았고요. 이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태어나는 애기랑 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아지 둘 다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속할게요. 아기랑 잘 지낼게요. 뚜베도 목청 자랑은 이제 그만. 교육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